네네, 정화조 폐쇄 작업을 처음부터 언제 시작하셨어요? 명인건설에서. 명인건설은 처음이고요. 제가 그전에는 다른 분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 들어갔죠. 그게 언제였죠? 제가 8월 이후에 들어갔어요. 2009년 8월 이후에.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홍기업 씨가 공사했던 폐쇄 지역이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아, 그거 누가 당신이 말하잖아요. 네. 본관 공사를 다 마친 다음에 공간 공사를 다 마친 다음에 이 뭐죠? 저기 정화조 하나씩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미폐쇄를 하든가 어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연결 공사가 본관 공사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이재덕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명인건설에서 본관 공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저희는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 공사는 그 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2009년 8월 달에 예, 그 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끝나 있었고 그러면은 본관 공사 다음에 정화조와 연결하는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은 제가 모르겠어요. 저희가 들어가서 정화조 폐쇄 작업 시작한 거는 8월 이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장님께서 8월 이후에 그 공사를 주로 어느 지역을 하셨습니까? 전체 지역입니다. 근데 뭐 주로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이 흩어져서 일을 했으니까 네, 어디 특정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흩어져 있더라고요. 네. 번호상도 뭐 그렇고 여러 가지 네. 흩어져 있는데 그래도 어느 부분까지는 뭔가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하려고 보면은 걸레질을 해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주문지는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신 사장님께서 특별히 어느 지역에 주로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썩져 있어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홍기업 씨가 한 것도 없으시고 지금 전혀 관계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앞전에다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가지 정말 자료를 한번 제가 그 회사에다가 집행부를 통해서 제출을 한번 요구해 본다면 2009년 8월 달부터 사장님께서 하신 공사 있죠? 그 공사에 대한 자료를 우리 계장님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이사 송교수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땅 속에 진행하는 그런 공사들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예? 그렇게 생각은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원칙에 입이 되냐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땐 준칙 정도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반칙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정도는 이제 참 회사에서 하라고 그래도 현장에 있는 일하는 분들이 또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평가위원들 중에 감리단에서 얘기한 걸 보니까 물을 청소를 다 하고 전부 깨끗하게 다 하고 온실을 다 제거하고 매립을 했다 이렇게 답변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서 좀 보면은 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예. 근데 그런 부분들 플러스 그 다음에 연결 고리들이 제대로 적용을 안 돼 가지고 그것도 또 한계도 있을 거예요. 현장을 다 체크를 하고 설계를 할 때도 했지만 그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네, 부족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칙 수준 이거 하다 보다 한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상당히 좀 계획적으로 또 관리 감독이 많이 부실하게 돼 가지고 많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건 책임감리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자료를 사실 요구를 하는데 자료가 좀 잘 못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책임감리 쪽에서도 아마 GS하고 서로 그게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미 의원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2009년 8월 이후에 김미 의원이 자료 요구했죠. 2009년 8월 전 그러니까 명인건설에서 이사장이 작업한 부분은 우리 김미 의원에 제출해 주시고 명인의 이사장이 작업한 이전 그거는
심종기 대표하고 홍기엽 씨가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 작업을 하면은 작업한 현장에 대한 일보들이 있죠. 그 일보에 의해서 어디 구간을 작업하고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작업에 대한 비용들, 공사 내역들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래 해야지 기성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2009년 7월 이후에 이전에 작업한 내용들 K 몇 번 주소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이게 아마 2008년 11월서부터 2009년 7월 말까지일 거예요. 네. 2008년 네. 11월서부터 네. 2009년 7월 말 그 사이가 심종기 홍기엽 씨가 공사한 구간이에요. 자, 제가 말씀을 그거는 감리 단장님이나 GS나 같이 얘기를 해서 네. 그 재료를 네. 뭐 오늘 밤새기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저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그 배수 설비는요. 네. 교황처리 배수 설비는 교황처리 분구의 1, 2, 3에 대한 배수 설비 시작이 최종 감리 보고서 검측서에 의하면은 2009년도 5월 1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배수 설비는 배수 설비가. 지금 사실은 뭐냐면 네. 정화조 문제가 쟁점이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정화조 공사한 내역, 네. 예? 그게 뭐 내일이 표시되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심종기 홍기엽 씨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했으니까 네.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정확히 달랍니다. 137개라고 그랬어요. 수거식이. 네. 수거식이 137개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137개의 수거는 정확하게 제일식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라인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독립된 화장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건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근데 오늘 또 보니 133개라고 그러니까 네. 한 서너 개 또 착오가 생기는데 예.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 수거식 137개든지 133개든지 이 수거식 내용, 현황, 주소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기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의원님. 제가 이산에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기스나우 의원님 그거 하신 거와는 별도로 왜 폐쇄가 됐고 왜 미폐쇄가 됐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빈집이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지금 여기 K2 143 같은 경우는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설명을 아까 집행부에서 설명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내용에 의해서 폐쇄가 왜 됐고 왜 미폐쇄가 됐는지 그런 거에 분명히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옥내에 정화조가 있었다든가 예? 그 내용이 들어있는 자료를 이산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기스남 의원님 자료 제출하실 때 803개라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 803개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만이라도 그 자료를 다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대신해서 오신 공사팀장 김진웅 씨 잠깐만 답변해 주시고요. GS건설 김진웅 부장입니다. 예,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아까 홍기엽 씨가 2, 30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승용 씨가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혹시? 한 번만. 지난번에 예. 최승용 씨가 오셔가지고 예. 2, 30개 정도가 예. 홍기엽 씨가 공사를 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거든요. 8월달 홍기엽 씨는 제가 알고 있는 홍기엽 씨는 그 명인건설의 장비업체 사장으로 명인하고 하게 예,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배수설비 기록 카드라고 아세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 놨나요, 다? 아직도 지금 정리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네. 저희가 알기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날 폴더를 가져왔었거든요, 사실. 통화하는 건 좋은데 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있는데요. 아까 제가 지난번도 이제 그런 질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 기계식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폐쇄지만 거기에 그 토사에 체험이 하지 않은 것은 그 안에 기계 시설이 있기 때문에 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제가 예.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케이스 136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죠? 여기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화장실 당초에 예. 공중 화장실이요? 예. 공중 화장도 갔다 오고 주무관청에다가 이게 아마 아마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예. 그 정화조 그 내부를 그 정화조 내부로 정화조가 거기 3종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 맨 상등수 나오는 조상에 예. 거기가 그 주차장에서 뭐냐면 나오는 그 빗물바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건수. 예. 건수가 뭐냐면 그 정화조로 유입됐다가 나가는 거로 그렇게가 예. 그 뭐냐면 그 정화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뇨 수거를 하되 예. 그 정화조를 뭐냐면 존치하자 그랬어요. 왜 존치하자 그랬냐 그러면은 살짝 뭐냐면 그 빗물을 갖다가 뭐냐면 저장할 수 있는 우수 저류조라든가 이런 시설을 그 돈을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그게 폐쇄가 안 됐던 상황이고요. 예. 두 번째, 예. 그 중간 매뉴얼은 뭐냐면 정화조상에 폐콘크리트가 나왔다고 말씀을 했는데 예. 그 당시에 뭐냐 그러면 그 GS건설 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예. 비전문가가 뭐냐면 거기서 버벅대면서 말을 잘못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중간 정화조는 폐쇄가 분명히 됐습니다. 예. 폐쇄가 돼놓고 상부에다가 예. 레미콘 타설을 위에다가 한 거예요. 예. 그거를 깨는 과정에서 예. 그거를 깨가지고 뭐냐 그게 불법 폐기물이라고 하니까 불법 폐기물이 된 거예요. 그 안에는 저거 뭐냐 다시 한번 물어봐요. 명인건설을 작업했는데 명인건설 인부들하고 명인건설 사장한테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느냐 하니까 그 안에는 흙이 있고 그 상부에는 뭐냐면 스라브를 치고 주차장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냐면 정식적으로 뭐냐면 위에다 마감 콘크리트를 한 건데 그걸 깨는 과정에서 그 파생물이 그 콘크리트 파생물이 들어간 거다라고 뭐냐면 보도가 된 자료입니다.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네. 저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맨 끝에 이쪽에 뭐냐 그러면 그 물이 고여있는 게 있습니다. 네. 자, 그것 또한 말씀을 올리겠지만은, 그거는 저희가 뭐냐 그러면 그 정화조 폐쇄를 분뇨 수거하고 쉽게 얘기해서 모래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분뇨 수거를 하고 일주일인가 갔더니 그 콘크리트 정화조의 한계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방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하 수위만큼 일정 수위만큼 물이 일주일만 지나면은 어느 일정 부분까지 뭐냐면 물이 차 있습니다. 근데 이게 2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뚜껑을 열었을 때는 악취가 나게끔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삐뚤 현장에 관해 뭐냐면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사례도 지금 뭐냐 수집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강릉시 정화조 그 업자분들한테 제가 뭐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정화조 폐쇄를 모래를 안 채우고 빈 정화조를 놔뒀을 때 거기에는 지하 수위만큼 물이 차느냐 했더니 콘크리트가 그 옛날 정화조는 방수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내부 연도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이 찬다 이겁니다. 그 물이 일정 부위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그게 수질 공학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정화조 내에 그게 물이 함유하 있는 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게 외압이거든요. 외압과 그게 공유하는 지점에서 제로점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수리학적으로. 그럴 때에는 뭐냐면 그 물이 그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 정화조 내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썩은 물이 놔둔 거고요. 그러한 내용을 설계 변경 당시에 저희가 모래 채용을 안 하는 거로 해서 설계를 반영했고 분뇨 처리는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설계 도서하고 부합됨을 제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폐콘크리트를 갖다가 억지로 유입했다. 이거는 시공사 명인건설에서 입증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의심이 난다 그러면은 그걸 한번 수용 안 할 걸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네. 보고서 진짜 말씀을 다시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이산의 오용진님 잠깐만 나오시죠. 검증했던 분입니다. 이산의 보조감독입니다. 예. 저희가 연락받기는 이산의 그 감리 단장님께서, 송 단장님께서 총괄적이긴 했지만 주문진 부분은 그 오 선생님 더 나가신다 해서 함께 오시라 했는데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공사 현장에 대해서 감리단의 일원으로서
했던 부분에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 그 폐기물이 나온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게 맞고요. 예. 근데 저희 감리원들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한정된 인원으로서 여러 현장을 맡게 되면은 모든 현장을 100% 다 완벽하게는 보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감리원으로서 그것을 저거 그때 보고 방치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뭐 더 잘 아시고 동료분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책임감리시잖아요, 그죠? 혹시 문제가 된다면 책임감리가 상당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오영주 씨가 봤을 때는 지금 그 기존의 그 감리 역할을 하시면서 별 탈 없이 공사의 감리 역할을 충실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들은 전부 다 성의껏 관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주 씨가 주문진 전체적인 800세계에서 거의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 근무는 경포하고 예. 주문진을 했고요. 예. 저는 2009년 6월 10일자로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그 전에 있던 감리원이 퇴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이후에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월요일날. 그럼 경포 주문진 쪽은 100%가 아닌가요, 그러면? 주문진도 이제 일부만 하셨겠네? 아닙니다. 주문진 쪽 다 제가 다 하셨어요? 담당했습니다. 경포하고 두 군데 담당했습니다. 그 주문진 혼자 하셨습니까? 예, 저 혼자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이사님 알았습니다. 질문 하나만. 예, 김 의원. 오늘 그 저기 집행부에서 우리가 27일 날 27일인가 그 이후에 나갔던 자료 중에 K2 143번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굳이 한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배수 설비조사 집계표에는 보면은 이게 그 화장실 일단 넘었거든요. 정화조가 넘쳐서 문제가 됐었어요, 사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그 화장실은 폐쇄가 되지 않은 화장실이라고 봐야 합니까? 저기 폐쇄된 화장실이라고 봐야 됩니까? 폐쇄되지 않은 화장실이라고 봐야 됩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폐쇄라는 것은 분뇨를 수거를 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분뇨를 그 흙을 채우냐 안 채우냐 이게 관건인데요. 미폐쇄라는 저기 분뇨를 수거를 아니 흙을 채우지 않는 게 미폐쇄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K2 143번. 이게 문제가 돼서 제가 현장을 다녀온 곳입니다. 그런데 미폐쇄를 했어요. 정화조를.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미폐쇄가 됐으면은 정화조 온이도 제거되지 않았고 온이는 제거할 수도 있겠죠, 그죠? 미폐쇄가 된다 해도 그렇습니다. 토사는 채워지지 말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토사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서류사.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마찬가지고요. 혹시 네. 폐쇄된 자료를 갖다가 강릉시에 제출할 때 미폐쇄라고 표시한 건 아닙니까? 정화조가 넘치고? 또 말씀드려요? 그런 자료들이 몇 개 있는 것? 또 보시죠. K1 016 한번 봐보십시오. 몇 개 잘 됩니다, 이런 게. 이것도 그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30인용 정화조입니다. 온이도 크고 토사도 엄청 많이 채웠어요. 일반 다른 정보다 많이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화조 폐쇄를 미폐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가 조사한 자료는 책임감리원에게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럼 책임감리원이 이걸 답을 해야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들어봐. 내가 얘기가. 잠깐만. 단장님 전에 조금 더. 예. 책임감리원이 이거는 저기 책임감리원이 이 서류를 작성하고 아니, 제가 다 가만히 계십시오. 책임감리원이 하셔야 하는 거하고 지금 이런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책임감리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본인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는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또 알려드려요? 이런 거? 수도 없이 있습니다. 왜? 미폐쇄가 되었는데 원인은 풀 수 있다고 봐요. 미폐쇄라도. 근데 토사는 왜 들어가 있냐고요? 그거 어떻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공사를 다 맡으셔가지고 하셨다니까. 또 말씀드려요. K1 065-1번 미폐쇄했습니다. 온이 퍼는 양과 토사 채운량이 다 들어있습니다. 수도 없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직접 주문진 공사를 하셨다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미폐쇄를 했는데 정화조회가 분뇨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흙이 지금 나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자, 제가 K2 143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정화조가 넘쳤어요. 넘쳐서 가서 보니까 정화조가 폐쇄되지 않고 오랫동안 푸지 않았기 때문에 넘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들어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이 정화조는 미폐쇄인 정화조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온이 푸고 토사까지 채워진 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토사까지 채워진 정화조가 어떻게 넘치고 어떻게 오랫동안 안 퍼서 넘쳤다고 설명이 돼야 되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보니까 분명히 미폐쇄임에도 불구하고 온이를 푸고 토사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감리하신 입장에서 어떻게 답을 하실 건가요? 주문지도 감리하셨다니까. 설명은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적으로 오기가 됐거나 이런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기가 된 건지 제가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곳은 오기가 아닙니다. 폐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시청에다 제출한 그 자료에만 미폐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칠 때 뒤에까지 고쳤어야 되는데 미처 못 고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기가 아니에요. 오기면 한두 개 정도는 오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미폐쇄와 폐쇄의 차이만 전부 났습니다. 그렇더라면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그것도 오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감리회사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청했던 다른 자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는 모습에 폐쇄가 되었을 때는 온이를 푸고 흙이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얘기가 되는데 이 자료 시에다가 제출해 주신 이 자료만은 유독 그것이 미폐쇄가 되었는데도 상식에 벗어나는 온이를 푸고 토사가 들어간 걸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게 잘못됐다고 의심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답해보세요. 한번 책임감리한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고 그 건물 내 정화조로서 건물 내 정화조는 사실상 분뇨 및 오래 촬영을 안 하게끔 되어 있고 정화조 폐쇄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류상에는 지금 폐쇄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실수라든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시청 주무관청에다가 정화조 폐쇄 신고라든가 이거는 뭐냐면 사실 안 돼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살짝 현장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류하고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주무관청의 정화조 폐쇄 신고에 대한 대상 수량이 일치가 되고 한다라 그러면은 진짜 근데 그게 아닌 자꾸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 자꾸 사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전면 책임감리
이번에 뭐냐 식인강요원으로서 아주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명명백백이 행정적인 착오라든가 실수에 대해서는 제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그 최종적으로 그 서류를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올려드리고 현장에 나가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자, K2 143은 건물 내 정화조가 아닙니다. 143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요번에 기조구 뭐 나왔다는데 아닙니다.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기조구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린 상황입니다. 네. K2 143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K2 191이고요. K2 143은 네. 다른 곳에 건물 외 정화조로 있습니다. 건물 내 정화조요. 네. 저도 하여튼 뭐냐 그거는 제가 사실상 뭐냐면 그리고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이거 상의 어떤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 사진을 여러 번 사용한 그런 내용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 행정상의 어떤 작은 실수가 있어서 사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사실상 뭐냐 알게 된 게 하이강릉의 뭐냐 보도자료에서 제가 알게 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현장 그 주문진 처리에 대한 그 배수 설비 시공업자가 뭐냐면 거기 제가 알기로도 제가 오기 전에도 배수 설비가 됐지만은 8분이 뭐냐 하면 이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 인수인계가 안 되고 빠져나가고 해서 그 자료를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 두고인지는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 자료를 다 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미에 우리 명예에서 이제 뭐냐면 그 종합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고의로 뭐 이렇게 사진이 중복되게 했다는 거는 저는 인정할 수 없고 우리 그 보조감리가 뭐냐면 또 확인도 한 사람이고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내용인데 그것도 고의적인 거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도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뭐 불법으로 했다거나 아니면은 불법 폐기물을 뭐 매립했다거나 이런 사유가 만약에 발생되어진다 그러면은 총체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는 거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리를 한번 좀 저도 좀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서류상도 왔다 갔다 현장에 가고도 왔다 갔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현장에 가보면 악조건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관리자 입장에서의 생각하고 또 현장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입장하고 여러 가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건물 안의 정화조는 건물 내부의 정화조는 폐쇄입니까? 미폐쇄입니까? 미폐쇄입니다. 그러면 건물 안의 정화조는 분뇨도 제거하지 않고 흙도 메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고 그렇게 뭐냐면 저희가 주무관청에다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을 실종목으로 올리고 설계 변경할 때 그걸 총 취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숫자가 뭐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내에 있는 정화조는 미폐쇄고 흙이나 인분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거. 맞습니다. 단지 라인만. 네. 예? 라인도 정화조 앞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기 정화해서 나오는 거기서 연결해 주는. 맞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네. 정답이다. 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런 정화조가 건물 안에 있는 시설들에서 분뇨도 제거하지 않고 흙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다 적용했어요. 아니면 어떤 곳에는 건물 내부라 할지라도 분뇨도 제거하고 아니면 분뇨만 제거하고 흙은 메우지 않은 거 두 개 다 한 곳들도 있습니까? 그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해안로 쪽에 한두 집인가요? 여러 하다 보면은 왜 우리는 그 분뇨 수거를 안 해주냐라고 해 민원이 제기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조감리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해서 제가 감리단장의 입장에서 시공사한테 그래도 분뇨 수거를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분뇨 처리를 제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고 원칙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아, 건물 네네. 어떤 건물 안에는 예.
분뇨 수거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 어떤 데는 안 해줬단 말이에요. 네, 네. 이제 여기서부터 혼돈이 되잖아요. 네, 이제 네. 원칙은 아까 얘기했던 네. 거라고 보시고 건물의 정화조는 원칙적으로 다 폐쇄죠. 폐쇄인데 아까 말씀드린 수거식 건물 밖에 있더라도 수거식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세식일 경우에 수세식이 있을 때 네. 건물 바깥에 있는 정화조는 분뇨 처리하고 흙 메우는 것이 오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들쑥날쑥한 부분이 좀 있다. 그렇죠? 들쑥날쑥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경우는 인분만 제거하고 분뇨만 처리하고 아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건물 내에 있는 거는 100% 뭐냐면 정화조 폐쇄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뇨 수거만 한 것은 기계실이 있어가지고 기계실이 존재한다거나 기계실도 뭐냐 그러면 아까 그 기계실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합병식 정화조를 해가지고 그 FRP 정화조에 여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사항인데 그거는 여제를 청소를 계속 뭐냐면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모래처럼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기계를 갖다가 드러내지 못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가옥주한테 뭐냐 말씀을 상의를 드려가지고 우리는 분뇨 수거만 하겠다라고 해서 분뇨 수거만 한 경우도 있는 거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냐면 그 정화조 폐쇄의 그 원칙은 건물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화조에 대해서는 그 정화조 폐쇄를 하되 기계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적으로 뭐냐 그러면 그 분뇨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조건들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현장 여건 따라서. 그런 현장 여건이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하수법 시행규칙 28조에 적용하면은 네.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라 했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예. 완전히. 네, 네. 근데 그 제거하라고 한 부분을 가지고 네. 어떻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제거를 하라. 그 이제 그 개인화 정화조가 아니고 병합식으로 해서 콘크리트로 해서 되어 있는 FRP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그 안에 또 그거를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 그죠? 지난번 우리가 저 포크레인 두고 작업했던 그런 공간들, 그죠? 못했다고 하는 게 일단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배수설비 그 검측서를 보면요. 그 배수설비 하기 전에 배수설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그 주민한테 뭐냐면 배수설비 동의서를 받고 나중에 정화조 폐쇄를 하면은 정화조 폐쇄가 과정이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정화조를 이렇게 폐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정화조 폐쇄 확인서라고 정화조가 폐쇄 확인서라고 그 뭐냐면 가옥주한테 거기다 서명을 받게끔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 사람들한테 도장을 받는 것이지 정화조 폐쇄가 됐으니까 이걸 도장을 그냥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 폐쇄에 있어서 거기에 차이점은 있어요. 보는 시야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여자가 있음에도 왜 거기가 뭐 모래치형을 했느냐. 청소를 자그마치 6배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있고 그 규칙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뭐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예. 그래서 예.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 돈을 받잖아요. GS가.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 책임감리도 돈을 받고 책임감리도 네, 해주는 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금 넘어갈 수 있지만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명확하게 짚는 거예요. 네. 이게 원칙이 적용했냐 안 했냐. 그죠? 그러면 책임감리 쪽에서 볼 때 이 처리 시설을 대할 때 설계에다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돼요. 그죠? 설계가 돈을 받고 설계를 할 때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설계 도면에 나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시방서라는 게 나와 있어야겠죠. 설계도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돼 있으면 설계 도면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도 안 했다.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고. 근데 그게 그런데 개인 하수 처리 시 폐쇄 방법 설명서를 각 집마다 설명서를 첨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배수 설비에 따른 사전 설명이라든가 주민 공유 아니.
건축 철거 제출하고 또 이 지금 이거를 하려고 그럴 때 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 이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거는요. 제가 법을 갖다가 뭐냐면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냐? 아니 제가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하면 되냐 그러면요.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지사가 강릉시에 일을 한다 그러면은 주민 설명이라든가 각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BTL 사업은 제가 사전 설명회 가지고 설명회를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통관 단위로 해가지고 뭐냐 공사하기 전에 아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는데 예, 이해합니다. 시행규칙 28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걸 합동으로 해서 설명으로 해서 가름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가름한다는 규정은 그거 없고 거기에 그 명시된 건요. 그 도지사가 관할 도지사가 그 해당 시군에 뭐냐 그러면은 그 정화조 폐쇄라든가 그런 걸 할 경우에는 그거는 뭐냐 그러면 그 어떤 고시를 하고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광역특별시장이나 네, 맞습니다. 광역시장이 그렇지 않냐고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광역 쪽에서의 개인 하수 처리 폐쇄하는 경우에는 네. 이런 방법, 옷을 보면 이런 것들도 관할구청장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3항이 아니고 네. 2항으로 적용해 본다고 했을 때 개인 하수 처리소 폐쇄 방법 설명서, 네. 오수 관로 약식 도면, 네. 오수 지거기 제거 방법 설명서 네.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출하지 않도록 안 해도 된다는 가름하는 것이 BTL 사업은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 하수원거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의견 진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